안녕하세요. 김효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정입니다. 자,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실망스럽고 또 좌절스러운 순간도 있을 텐데요. 자, 이럴 때는 거기서 주저앉기보다는 다시 일어나야겠다라고 하는 용기가 필요하죠. 네. 오늘 금요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수많은 절망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지금까지 꿋꿋하게 살아오면서 성공을 이룬 스타 한 분이 직접 나오셔서 여러분께 좋은 말씀을 전해드린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부 내륙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면서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시각 야외 현장으로 나가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얼마나 추워진 거죠? 네, 잠시 서 있기도 힘듭니다. 오늘 방송을 위해서 약 10분 전부터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발을 동동 구르게 됩니다. 아무리 겨울이라기지만 이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져서요. 8시가 조금 지난 지금 서울은 영하 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 정도 낮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찬바람까지 불어서 체감온도는 영하 11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 복장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어젯밤 11시쯤 강원산 가는 한파경보가, 그 밖에 중부 내륙과 전북 일부, 경북 일부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북서쪽 찬 공기가 내려와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7시를 기준으로 서울 영하 7도, 충북 제천 영하 15.8도, 대관령은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지는 등 영하 10도 아래인 지역이 많습니다. 수도 간 동파 등 갑작스러운 추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어제 내린 눈이 얼어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게다가 건조한 공기가 들어와 대기가 다시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강원 영동과 일부 경남 해안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 외 지역도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해안과 내륙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어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작은 불씨도 세심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현재 울릉도와 독도엔 대설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최고 10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오늘도 먼지 걱정은 없겠는데요.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낮에도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1도, 철원 0도, 대전 3도로 중부지방은 0도 안팎에 그치겠고요. 대구, 광주 5도 등 남부지방도 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어제보다 2에서 5도 정도 낮겠고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내려가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추위가 이어집니다. 추위는 일요일 전국에 눈과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들겠고요. 이후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어제는 눈, 오늘은 강추위입니다. 오늘 전국의 감기 가능지수 매우 높은 수준이 예상되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마음만큼은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각 분야의 명사를 초대해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금요 특강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모실 이분 하면 참 떠오르는 게 많은데요. 네. 어떤 분인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신포구리야 압구정 강남거리 여기는 어디냐 수리는 어디 가고 예술이 말이느냐 쇼윈도에 마네킹이 외대폰에 춤을 추네 사리야 보리야 공기야 파지야. 가수 베이로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연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강연이라 있어요. 그냥 저희 같은 경우는 사는 얘기를 그냥 한 경우는 있었죠. 네, 그러시구나. 오늘은 이제 가수로서도 나오셨지만 네. 인생 이야기를 좀 들려주러 나오신 거니까 예. 어떤 이야기가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뭐 사람 사는 얘기 네네. 그런 거잖아요. 예.
고마웠던 분들도 계시고 감사해야 할 분도 계신데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좀 그런 말 좀 전하고 싶기도 하고 네네네. 그런 거죠. 네네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베이로 씨가 이렇게 성공하기까지의 인생 과정을 좀 예. 오늘 살짝 특강을 통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베이로가 성공한 사람 같아요? 네. 진짜요? 네. 제가 여러분 얼굴 보면서 그냥 행복하다는 느낌이 팍 왔어요. 오늘 강의 주제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행복이라는 건 알고 보면 말이죠. 우리 속에 많이 있어요. 그걸 끄집어내지 못하니까 그게 바보 같은 짓들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행복을 많이 끄집어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 현명한 사람. 그 똑똑한 사람이에요. 부자들은 행복이 많아요? 천만의 말씀. 가난한 사람 행복이 적을까요? 아니라고요. 행복은 크기나 많거나 적거나 부자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가난하거나 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부자라고 많이 꺼내는 게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못 꺼내는 게 아닌데 꺼내서 우리 걸 쓰는 거죠. 24시간 풀가동 행복 공장은 알았죠? 네. 베이로 행복해 보입니까? 네. 제가 사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밖에 날씨가 추운데 이 추운 날씨 하면은 고향 생각이 많이 나요. 고향. 그러니까 얼마 전에 가요 무대에서 나그네 서름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나그네 서름. 방송은 됐죠.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게 이 가사가 내 살아온 인생 얘기네. 어느 부분에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서울에 올라왔을 때 내 모습이고요. 또 그냥 가난해가지고 추석 때 설날 때구나. 섣달 금음날에 어머니를 뵈러 가야 되는데 동네 사람 볼까 부끄러워가지고 새벽 열차를 타고 가가지고 다 자고 있는데 어머니의 돈 몇 푼 버는 거 가지고 가천해드리고 있으나 동네 사람 볼까 무서워서 그냥 도망 나오던 내 모습. 나 죄진 것도 없는데 그랬어요. 내 땅인데 내 고향인데 이국보다 차갑다 하잖아요. 그랬었어요. 저는 우리 고향에서 17살 때에 서울로 무작정 상륙을 했어요. 고향은 어디세요? 충청남도 논산. 논산. 좋은 동네예요. 네. 예, 특히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논산. 그럼요. 그러면 논산에 연무대에 있고요. 탑정리에 저수도 있고요. 뭐 황산벌 엄청 크고 좋은 곳인데. 논산에서 걸어서 한 12에서 15리길을 할까? 그런 정도의 동네인데 아주 참 정으로 사는 동네죠. 법 없이 사는 그런 분들만 모여 살아요. 그런 곳에서 제가 가난했지만 굶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어쨌든 서울을 상경을 했는데 뭐 돈이 있었죠. 서울 올라올 때는 뭐 그냥 돈 벌려고 출세하려고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막상 17살 나이에 서울역 앞을 딱 내려서 뭐 휘황찬란한 모습 처음 보는 거죠. 정말 어리둥절하죠. 근데 춥자는 이맘때니까 추웠어요. 저녁 때. 배는 고프지. 돈은 없지. 갈 곳도 막막하지. 아는 사람도 없지. 정말 무작정 상경인 것 같은 거거든요. 어린 나이에서 어디 그런 용기가 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먹고 살아야겠다는 거.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불쌍한 우리 어머니 고생시키는 거 좀 도와드릴까. 어쨌든 올라왔어요. 갈 곳이 막막하니까 일단 배고프니까 식당을 찾아갔어요. 국밥집에 들어갔죠. 그때 국밥 사 먹을 돈은 있었어요. 밥을 한 그릇 먹고 나니까 어디 갈 데 없이 이제 죽죽 있는 거죠. 그때 용기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려서 내가 좀 당차고 좀 싸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현할 줄 알았던 사람 같아요. 우물쭈물하진 않았어요. 저 사장님, 뭐 그때 사장님 소리 안 나왔을 거예요. 제가 이제 갈 거 줍고 그러니까 나 매개만 주면 일하겠습니다. 근데 두 말도 없이 그냥 걸으러 가더라고. 근데 식당에 취직해서 보니까 정말 시골에서 우리 일할 때 보면은 이만한 큰 사발이 있죠. 네. 소복이 담아준 밥. 고봉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그런 밥을 먹고도 아닌 말로다가 하고 힘만 쓰면은 훅 꺼지는 그런 나이라니까. 돌덩이들 씹어 먹어도 진짜 정말로 그때 소가 된다는 그런 나이인데 이만 한 볼탱이가는 밥 먹고 견딜라니까 힘들더라고요. 돈 벌고 출세하려고 왔는데 돈 벌여야 할 거 아닙니까? 왜냐면 밥이나 얻어먹고 일은 하러 온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 벌려고 이제 취직도 하고 공사판도 막노동도 하고 이제 외판원 장사도 하면서 그래도 그러면서 가수의 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김학송 작곡 사무실에 가서 노래 연습도 하면서 그러다가 점점 돈 좀 모으면 어머님도 갖다 드리고 그리고 야간 없어 또 출연하면서 뭐 형편이 좋아지니까 그리고 이제 뭐 포장마차 같은 것도 하면서 아주 고생이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일일이 다 얘기하면 그 고생 한 가지가 되고도 아마 10시간 부족할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도. 예. 제가 이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인데요. 연탄가스에 중독을 받았어요. 기름집에서 기름짜는 점원으로 종업원을 취직을 했는데 종암동이거든요. 연탄가스 중독되니까 내가 가스 중독된 거는 알아요. 내가 알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일어나려고 했는데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몸이 말을 안 듣는군요. 네, 안 들어. 손 하나 손 까딱한 거든. 그 소리라도 질릴 거 아닙니까? 살려주세요! 소리를 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이제. 의식은 있어요. 근데 움직이지 못하고 가스 중독돼서 죽어가는 걸 내가 느끼잖아요. 한순간에 주마등처럼 우리 어머니 얼굴 떠오르지, 동생들, 아버지, 누나들 얼굴이, 친구들, 막, 진짜 필름처럼 막 타타타타 돌아가더라고요. 돌아가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 죽어가면서도 눈물이 흘러내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내가 너무 원통하잖아요, 그때. 난 살아야겠다는데. 그런 생각이 그냥 몸에서는 반응하는데 실제로 못 움직이니까요. 아마 그러고 내가 죽었으면 죽는 거예요. 그죠? 죽는 거예요. 근데, 참, 나도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야. 보면은. 그 집 주인이 파출소 순경이었어요. 마침. 순경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때 그 순경이 당직을 섰단 말이죠. 당직을 쓰고 아침에 자기 집을 가야 되는데 자기 기름집이니까 가서 문 열어보고 갔는데 그래서 내가 죽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털쳐고 병원에 가서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인생 대박의 박수 한번 천운이시네, 칩시다. 천운. 출세한 사람들 절대 안 부러워, 이건. 그러네요. 그분이 만약에 순경이 아니었어도 사실은 돌아갈 수 있는 운명이었을 수도 있고 맞아요. 또 그분이 그날 당직이 아니었어도 위험한 상황이었고 근데 여러 가지 박자가 잘 맞아떨어졌네요. 그러니까요. 돈 어마어마하게 번 재벌 나보다 큰 성공 아니야. 살아났다는 자체가 큰 성공이잖아요. 그러네요. 너무나. 그래서 그때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예.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그죠? 그때 끝났어 봐요. 난 그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이야. 끝났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원통한 거야. 억울한 거야. 어떻게. 근데 이렇게 해서. 하여튼 열심히 그 이후에 이제 좀 노력을 했어요. 포장마차 하면서 합숙소에서 돈 잃어버릴까 봐서 장사인 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팬티에다가 정말이에요. 팬티에다가 바느질로 꼬맸어요. 그래가지고 돈 주머니도 꼬매놨다고. 누가 못 훔쳐가잖아요. 왜냐면 합숙소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가난한 시절에 막 잃어버린 것도 많아요. 그런 추억 많아요. 근데 가수의 꿈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야간업소 출연도 하고 노래 공부도 하면서 이게 이제 가수가 되려면은 그 어디로 가야 되죠? 방송국. 방송국 가야겠죠. 말이 태어나면 어디로 가요? 제주도. 그래요.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 맞아요. 맹모 삼천교 다 아시죠? 내가 이거 강의 준비하느라 이게 외웠는데. 어쨌거나 제가 여의도가 가까운 영등포로 이사를 했습니다. 월세방을 얻어서. 그래서 정말 운 좋게 KBS의 행운의 스튜디오라는 프로에 FD 보조 MC로 갔죠. 여러분 나 이래봬도 FD 우리나라 1호예요, 1호. FD 출신 연예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희재 씨, 홍학표 씨. 맞아요. 다 그 FD 출신인데 그쪽 뭐 3호나 5호쯤 될 거예요. 원조시구나. 우리 MC들 이렇게 좀 보조해주는 역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하고 뭐 박수 같은 유도 좀 해주고 그런 역할이죠. 보조 진행이거든요. 그때 황인용 씨, 이창호 씨가 MC 볼 때거든요. 그때 육혜환 씨하고 저하고 둘이 그 보조 MC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열심히 하니까 PD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니까 계약직으로 1년 계약직으로 FD로 계약을 하게 되죠. 정말 그때 몸살이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17살 때 서울 나왔잖아요. 애들 한참 배울 때 공부를 못 했잖아요. 그럼 뭐 있어요? 튼튼한 몸뚱이 하나. 성실한 거, 열심히 하는 거. 사람 눈에 들게 하는 방법이 내 살아가는 길인걸요. 그럴 때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려면은 남이 자는 시간 잠 덜 자고 남이 쉬는 시간 덜 쉬면서 열심히 했어요. 솔직히 낮에 막노동 찔통 주고 하다가 저녁에 야간 없어 노래를 하고 집에 오면 12시 넘어요. 닦고 하면 1시쯤 됩니다. 그러면 제가 5시 일어나가지고 걸어가면 30분 KBS 가야 돼요. 그럼 저 보통 10시 생방송이거든요. 10시쯤에서. 그럼 뭐 연출하시는 분들이나 뭐 카메라 감독님들 이분들이 이 안에 스튜디오에 오시는 시간들이 8시 반이나 뭐 그 정도예요. 뭐 어떤 경우는 9시. 저는 5시 반쯤 5시 더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그 많은 시간이 내가 미리 갔겠어요? 가서 세트 소품 다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생방송에 이게 될까 안 될까? 풍선 개수가 맞나 안 맞나? 풍선 불어보면 터지나 안 터지나? 생방송에 이게 어떤 착오만 있어도 큰일 나는 거죠. 그러네요. 점검을 다 하셨군요. 그러니까 예. PD는 저를 믿는 거예요. 지성이를. 그 PD가 뭘 소품 하나 준비하고 오라가면은 바늘 가져오라면 큰 바늘 작은 바늘 실까지 이렇게 준비했다니. 그런 것들이 사소하지만 PD 마음에서는 와닿는 거죠. 저런 사람이 있으면 프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돕는 자에게는 하늘이 기회를 준다. 돕는다. 예. 저한테 기회가 옵니다. 정말 우연치 않은 뜻밖의 기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당시에 정말 잘 나가는 가수 예. 전영록 씨가 있었어요. 예. 전영록 씨가 방송을 출연해야 돼요. 생방송에. 예. 근데 전영록 씨는 그 전날 부산에서 늦게 공연을 했던 명이죠. 아침에 생방송 시간에 비행기 타고 와서 생방송 하려고 했는데 장마철이라 비가 와서 비행기가 안 뜨는 거야. 뭐 지금 이제 KTX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영록 씨.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드리다니. 전영록 씨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그 중요한 프로, 그 행운의 스튜디오 노래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준비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현숙 씨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가끔 친해요. 예. 오빠, 나무를 흔들어 떨어지지. 가끔 그런 말을 해요. 맞는 얘기거든요. 아침에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제가 신곡을 하나 어떻게 부탁해가지고 나와서 그 악단장님한테 이걸 연주 좀 해주시 부탁을 했어요. 그랬는데 연주를 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PD가 본 거야. 이거 뭔 노래예요? 저 신곡을 준비하는데요. 우리 감독님 나중에 도와주세요. 이런 재롱을 떨었죠. 네. 근데 가수가 생방송 펑크 났어요. 네. 그 생방송, 이 방송 다 초단위로 계산합니다. 맞아요. 초단위로. 초단위 딱딱 계산해서 나가는데 지금 게임 끝나면은 가수가 노래 한 3분 30초에서 4분간 노래하면은 다른 세트가 준비되어 있고 또 가수 나가면 그 게임 진행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 3분 가수가 없으니 어떻게 지나가냐. 베이로 들어가! 그거 나온 거야. 그때 내 복장이 뭐예요? 운동복 추리닝 바지야, 지금. 야, 참. 어쨌든 세상에 그 중요한 프로. 적어도 그 당시에 국민가수 전영록 씨가 출연할 그 시간에 배우가 딱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와. 나가서 남남으로 만났다고 이 노래를 탁 해버렸어요. 그때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야. 딱. 박수 한번 쳐요, 이제. 내가 PD 눈에 들었기 망정이지. 마음에 들었으니까 그런 기회를 준 거죠. 평소 제가 정말 게을렀거나 불성실했거나 그런 모습 보여줬다면 해주겠어요. 어떤 방법 다른 시간을 때웠겠지.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한테 그 기회가 와서 난 도움.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드디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토불이라는 노래를 만들게 되고 노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신토불이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네네. 한번 들어볼까요? 예, 신토불이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전의 히트곡 신토불이. 너는 누구냐
부스김만 있느냐 쇼윈도에 왜 꿈에 춤을 추네 쌀이야 보리야 봄이야 밭이야 우리 몸매 우리 건데 남의 꽃을 왜 찾느냐 중강에 된장 김치에 가끔 잊지 마라 잊지만 너와 나는 한국인 신토부리 신토부리 신토부리야 얼쑤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 신토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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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토부리야 이 영등포 명동거리 여기는 어디냐 수리는 어디 가고 이슬이만 있느냐 진열장엔 마네킹이 왜 꿈에 춤을 추네 쌀이야 보리야 공이야 밭이야 우리 몸매 우리 건데 남의 꽃을 왜 찾느냐 고추장에 된장 김치에 가끔 잊지 마라 잊지만 너와 나는 한국인 신토부리 신토부리 신토부리야 신토부리야 신토부리 만세 대단하시네요. 예. 여전하시네요. 예. 근데 저는 그 가사 중에요. 네. 이 노래가 나온 게 언제죠? 1991년도에 91년도구나. 그 당시에 우르가이 라운드라고 해서 예. 정말 농촌에 사시는 우리 농촌에 사시는 농민 여러분들이 네. 분개할 수밖에 없는 정말 화가 나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목숨같이 생각하는 우리 농산물이잖아요. 수입 개방되면서 그 외수산물이 들어오면은 다 죽는 거예요. 엄청난 가격 차이가 나니까. 너나올 것 없이 그냥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뭐 그냥 경기도, 강원도 할 것들 다 올라왔어 국민들이요. 그 무렵에 신토리 이런 노래가 나왔어요. 야. 타이밍이 좋았네요, 어떻게 보면. 좋았지만, 예. 쩔했네요. 좋았지만, 예. 네. 지금 우리 김현욱 씨가 얘기하는 좋았지만이 아니에요. 이 노래가 남아가지고 예. 방송국에 갔는데 예. 방송국에 계신 PD님께서 베이로 씨, 예. 이 노래 말이죠. 못 들어드려요. 왜요? 이 노래 건전가요예요. 캠페인송이에요. 예? 그리고 이건 정부 시책을 반대하는 그러네. 노래예요. 예. 가사는. 정부에서는 개방하겠다는 건데 이 가사는 우리 신토리 좋다고 자꾸 부추기잖아요. 농민들한테. 우리 거 좋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수가 노래 한 곡 만들어서 방송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이것만 얘기해도 3일 밤낮을 얘기해도 짧을 정도로 얘기가 많아요.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요. 그리고 이 노래야말로 여러분 정말 잘하시는 유명하신 작곡 작사가분들 있죠. 김동찬 선생님이라고 전국노래장에서 요새 심사를 보시고 박현진 선생님이 또 작곡을 하신 거예요. 기라성 같은 분들이 작곡 작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 노래인데 안 된다는 거죠. 하늘이 노랗잖아요. 야 막막하대요, 정말. 이게 이거야 드디어 나오면 난 대박이다. 이건 세상에 둘도 없는 곡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좌절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러면요 맨 땅에 헤딩을 하는 사람인데 이까짓 거 한번 해보자. 너 살고 나 죽자가 아니고 나 죽고 너 살자 이제 하여튼 같이 살자고 뛴 거예요. 그러고 간 것이 우리 국민들이 시위하고 있는 현장에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가서 신토부리 알려주고 악보 나눠주고 가르쳐드리고 같이 종로다 을지로 청계천 신촌 영등포 같이 되물어 다녔어요. 시위하러. 체류탄 카도 마셔봤어요, 김현욱 씨? 아, 마셔봤구나. 예, 저 대학 시절에. 어땠어요? 예, 지금 기침이 나오네. 막 체류탄 먹은 것처럼. 그런 예. 진짜 체류탄 가스 맞지만 더 죽어요. 그럼요. 화생방 우리 훈련할 때처럼 진짜. 그보다 더 심. 예, 아주 뭐. 화생방은 제한된 시간에 나와가지고 숨을 쉴 수 있지만. 그렇죠. 이건 그 안에 그렇게 갇혀있으면 체류탄 가스 맞잖아요. 그건 못 견뎌요. 숨이 딱 멈추고요. 맞아요. 기침하면 할수록 더 배로 들어가가지고 쓰리고 애리고 눈물, 콧물 막. 정신이 없죠. 예. 그렇죠. 예. 아주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맞으면서 같이 다녔어요.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군주, 시위, 농민가가 돼버린 거죠. 명절 때, 추석이나 설날 때 테이프 만들어가지고 없는 노래. 그거 갖다가 테이프 나눠드려요. 이건 신토부리 좀 홍보 좀 해주십시오. 나눠드리고 막 알려드리고 그러다 보면은 아까 또 얘기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죠. 예. 저한테 또 한 번의 기회가 옵니다. 저를 행운의 스튜디오에서 깜짝 등장시켜 주신 감독님이 전화 왔어요. 예. 들어오라 방송국에. 다시. 예. 예. 방송국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분께서 전국 노래자랑 스케줄표 네네네. 쫙 나와요. 경기도, 뭐 수원, 녹화 일정이 나오는 거죠. 대전, 네. 어디 뭐 이렇게 쫙 해서 쫙 나왔는데 네. 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동그라미 치자는 거야. 와. 다 가가는 얘기잖아요, 그게. 네. 그럼 다 가겠습니다. 이러면 되죠.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그 누가 안 되지. 그 겸손이야, 안 돼.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만 하고 있었죠. 예. 노래자랑이 어떠냐면요. 대한민국 가수들이 수천 명이에요, 지금. 그렇죠. 거기에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줄 서 있으시죠. PD가 진짜 골제품 프로예요, 그게. 누구는 누구 알아낼 수 없잖아요. 그래도 인기 있는 사람 몇 명, 인기 없는 사람 몇 명 이렇게 선발해서 하는데 노래자랑 한 번 나오는 가수들 보통 가수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프로를 나보고, 아무 데 가고 동그라미 치라는 거야. 야, 이런 행운이. 행운이요. 이거 행운, 행운 그 이상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건? 천운. 신토부리 드디어 노래자랑 갑니다. 송혜 선생님이 전국 노래자랑 하면서 자 순도 99.9의 신토부리 가수 배일호 그러죠. 근데 지금은 이제 99.9가 늘어서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 한 달에 한 번 꼴? 많으면 두 번도 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막 방방 뜨는 거예요. 신토부리가. 여기서 신토부리, 저기서. 너는 누구냐? 애도 어른도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저를 찾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 행사하자고. 예. 야, 옛날에 그냥 행사하다고 사장에도 안 왔던 사람들이 여기서 저는 행사 엄청 바빴는데 내가 행사에서 돈 많이 번 줄 알고 뭐 자선단체 아니면 아니 뭐 있으면 보내드려야죠. 우리 집안 뭐 친척 사돈의 팔촌 되는 사람들이 야 내가 좀 돈 좀 줘라 이런 분이 많았어요. 정말 그때도 가난했어요. 행사 불러만 줘도 고마우니까 막 가는 거죠. 노래부터 하고 보는 거죠. 주면 돈 안 주고 그냥 쌀 한 가마 주면 쌀 한 가마 싣고 오고 콩 주면 콩 한 말 들고 오고 고구마 들고 그랬어요. 그냥 집에는 그런 거 잔뜩 쌓여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노래 그러니까 콩이야 파치야 쌀이야 보리야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차라리 금이야 은이야 이랬으면은 금은을 주셨을 텐데. 그렇게 되잖아요. 어쨌든 대박을 나면서 제 인생이 활짝 폈네요. 예, 활짝. 예. 신토부리는 정말 나이가 있게 한 노래이지만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거 소개하잖아요. 신토부리 가수. 현숙 씨도 그래요. 효녀 가수. 둘이 앉아서 그러는데 야, 오빠 봐 왜? 오빠랑 나랑은 효녀 가수, 신토부리 가수요.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막 우리 가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그런 뭐 별명이 붙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인기 가수 절대 안 부러워요. 뭐 보통 얘기들 해요. 인기 가수는 3년에 하나 나오고 톱 가수는 한 7년에 나오고 국민 가수는 15년에 하나 나온다고. 그렇게 이제 그런 뭐 어떻게 누가 계산했는지 몰라도 진짜 그 대단히 이제 그 바늘 구멍보다도 더 뭐 낙타가 들어가기도 힘든 그런 정도의 그 좀 가수들이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배일호를 국민 가수, 인기 가수,
톱가수 소개도 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베이로를 신토부리 가수라고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자, 99.9의 순도 신토부리 가수 베이로 씨 모셨습니다. 네. 99.9도 제목을 잘 지으셨어요, 정말. 그러니까요. 네, 제가 신토부리로 그 전에도 앨범이 이게 참 망한 게 3개 있었는데 네. 어느 때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조용필 선배가 네. 바운스라는 노래가 18번째 앨범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18번째도 엄청난 거죠. 그 당시에. 예. 근데 누가 이거 네티즌이 조사를 했더니 정규 앨범을 최고로 많이 낸 트로트 가수 누구냐? 예. 그 베이로라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요? 나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 오. 제가 지금 23번째 앨범입니다. 그 이름을 23번째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24번째 우럼니가 나오고 또 조금 있으면은 가곡 앨범이 또 나오고. 야, 25번째 앨범까지가 지금 예약이 돼 있네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순식간에 세월은 가는데 어쨌든 이 곡수가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예. 제가 저 스스로 대단한 가수라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 저는 이제 참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려서 못 배우고 참 못 먹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뭔가를 자꾸 하고 싶은 거. 근데 하고 싶은데 하면은 이게 또 되더라고요. 네. 어저께보다 오늘이 낫고 어저께보다 오늘 낫으니까 내일도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겠죠. 그게 또 열심히 하는데 또 정말 또 나아지더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아, 지금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시는군요. 제가 2002년도에 네. 메네이르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앓게 돼요. 귀의 장애를 갖게 되는데 정말 이 스튜디오가 우그러집니다. 금박지, 은박지 있죠? 그 누그러뜨면 우그러지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현상이에요. 다리를 디딜 수 땅이 꺼지니까. 뭐 이게 고통이 이런 말할 수 없으니까 병원에서도 그냥 치료 안 되니까 마약 주사를 놔가지고 진정을 시키면 그것도 안 통해요. 잠을 못 자는 거죠. 우리 아내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 화가예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나한테 캠퍼스하고 붓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림은 문외한이에요. 근데 아프니까 막 그려봤어요. 하늘을 한처럼 땅을 사람을 사람처럼 그려지나요? 막 그냥 사람처럼 그리려면 안 되지는 거야. 나무를 나무처럼 그리려면 안 그려지는 거야. 그게 막 덧칠하다 보면 막 수주화가 쌓여가잖아요. 근데 집중하다 보니까 고통이 없어지더라. 그림 치유가 돼요. 집중하다 보니까 땀을 빨빨리 흘리면서 그때 아마 사진 찍어놨다 그러는데 그냥 빤스 바람에 다 벗고서나 그냥 그리고 있는데 막 땀 뻘뻘 흘리고 있더래요. 머리에서 줄줄 흘리고. 그래서 시작한 그림. 지금 개인전을 5번을 했어요. 이야. 와. 박수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직접 그리신 작품인 거예요? 아니, 완전 뭐 전문 화가신데요, 거의. 수준급이신데요? 아이, 뭐. 모르는 저희가 봐도 너무나 잘 그리셨어요. 이건 사진 같네요. 예. 전문가가 보기에는 아주 부족하죠. 근데 왜 이 말씀도 드리냐면은 네. 이 프로를 참 시청률이 참 좋잖아요. 네. 보시는 분들 그림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니고 또 쉽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 하늘을 똑같이 하늘색 그리지 마세요. 사람은 똑같이 안 그려도 돼요. 나무를 똑같은 색깔 안 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가 전시를 하다 보면 갤러리에 전시하다 보면은 아주 근사한 뭐 사중주가 나와가지고 연주를 촥 해주고 막 멋있게 하잖아요. 바이올린 해주고. 그리고 나서 성악가가 탁 하나 벨라 까자나 요로나타 솔레 아주 막 멋지게 그냥 어설레비 같은 거 해주는 게 근사하더라고요. 그 나는 내신 트로트 가수니까 너는 누구냐 하기는 그렇잖아요. 거기서 봄나게 살 거야 뭐 그 이름 뭐 이런 노래를 한. 그래서 나도 성악을 배워서 우리 근사하게 전시할 때 불러보겠다. 처음은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건데 그 도전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이건 다른 세상인 거예요. 제가 노래를 수십 년간 한 사람이지만 트로트하고 성악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목을 쓰는 자체를. 이게 트로트는 부드럽게 이렇게 성대를 오므려서 그런 소리 내잖아요. 신토부리 속이 꽉 찬 남자 99점 그런데 속이 꽉 찬 남자
이거잖아요. 이거 안 나오지. 지금 나오는 완전 다르죠, 발성이.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발성하다 보니 목에 결절이 오는 거죠. 병원에 갔더니 계속 이 연습하다 보면 앞으로 가수 생활 접어야 되니까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놀랬죠. 내가 어떻게 해서 가수 된 사람인데. 근데 제가 포기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하셨죠. 네. 그래서 내가 체력이 좀 떨어졌구나. 왜냐면 이렇게 일을 많이 하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호수공원 몇 바퀴 돌고 그리고 가사 외우고 막 차 타고 다니면서 가사 외우고 멜로디하고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열린음악회에서 목련화도 하고 그 성악가들이 모이는 그런 데 가서 뭐 그리운 금강산, 내 맘의 강물, 옷을 내며 견주어가지고 근데 박수 내가 제일 많이 받았어. 근데 그 트로트 가수는 지금 이제 직업이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실 때는 또 트로트 창법을 하셔야 되고, 그렇죠. 성악할 때는 성악 창법을 또 당연히 그래야죠. 따로 해야 될 텐데 그게 양립하는 게 가능한가요? 근데 이 성악 하시다가 트로트 오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요? 예, 박현빈 씨 같은 성악.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전에 돌아가신 현인 선생님도 아마 성악하신 예.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트로트를 하다가 성악하는 분들은 없어요. 예. 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성악을 하고 보니까 목소리가 트로트 할 때 더 풍부해졌어. 오히려. 그 고비를 넘기고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부딪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 도움이 되네요. 그때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을 때 있는데, 그때 그걸 극복을 하셨군요. 어떤 일을 하든지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고비에서 그걸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그게 이게 문제죠. 그 넘기면은 그 고비를 넘기는 오히려 더 뻥 뚫린 길이기 때문에 승승장구할 수가 있죠. 저는 지금은 그게 너무 좀 행복한 거야. 어저께는 역사고 오늘은 현재고 내일은 미래잖아요. 오늘 내가 즐거웠으면 내일도 즐거운 일의 연장선상일 거라는 거죠. 오늘 즐거워지려고 노력하시고 오늘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시다면은 이건 행복해지고 즐거워집니다.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서 너무 죽겠어. 이제 다시 저한테 뭐 할 거냐 물어보신다면은 이제 창을 좀 배우려고 그래요. 이번에도 창으로. 예. 그때야 춘향기가 이거 이거 목소리는 가지고 있는데 창을 낼 수 있는데 아직 정식으로 못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창도 배워가지고 제가 이제 그 콘서트를 다른 가수들은 10번, 20시간 하는데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디너쇼 같은 것을. 안 한 이유는 이제 보은 콘서트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내 돈 들여가지고 나를 그동안 도와주기 오늘 이렇게까지 한 그런 분들을 전부 모셔놓고 내가 지금 성악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또 가요도 하고 뭐 이제 창까지 해가지고 그런 분들 모셔가지고 그런 보온 콘서트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우리 김현욱 씨 초대할 때 아유 감사합니다. 예. 진짜 도전에 끝이 없으시네요. 예. 창 이후에는 랩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흥겨운 그런 특강이었습니다. 항상 밝은 모습이셔서 근데 이렇게 어린 시절에 고난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맞아요. 그런 거 아픔을 견디고 지금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더 단단한 가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예, 근데 보니까 예명이시더라고요. 본명이 아니셔요. 혹시 얽힌? 저는 이제 본명이 김종원이에요. 우리 종친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름이 3개예요. 무명 때 이름은 김원. 종자를 빼고 김원으로 이제 야간업 활동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무명 때 이제 배일호. 제가 배우 선배님 모창을 잘했고요. 남일의 선배님 모창을 잘했어요. 부딪혀서 이거 있잖아요. 그 시절 푸르던 어느덧 낙엽지고 배우 선배님이고 그대 찾아왔네 산장의 여인 남일의 선배님. 그 두 분을 이름을 해서 남일의 일자 배우 선배의 중간에다 일자를 가지고 베이로. 그래서 베이로입니다. 예. 베이로를 잊게 한 가족들,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베이로를 잊게 한 가족들. 시청자분들께. 저 당연하지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 아내. 참 이제 고마운 사람이죠. 고마운 사람이고 오늘날 내가 있기까지는 아내가 있고 또 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장모님한테 답했어요.
왜냐면 우리 장모님이 우리 아내를 자꾸 뺏어가려고 해가지고 데려가려고 해가지고 안 뺏기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여러 가지 뭐 그냥 출세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각시 안 뺏기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장모님 덕분에 출세를 한 거네. 그러네요. 네, 그래도 참 어려울 때 지켜내주고 늘 나를 참 지지해주고 사랑해준 당신이 있기에 내가 오늘 있는데 고맙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잘 삽시다. 네, 아유. 그래서 장모님이라는 노래도 나왔군요. 예. 자, 이렇게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네. 가수 베이로 씨가 이제 성악에 도전하고 계시니까, 네. 가곡 그리운 금강산을 들으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Q&A 시간입니다. 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내년부터 실손 보험료가 오른다는 기사가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유독 이 실손 보험료 관련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 실손 보험,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도 이제 알려져 있는 이제 그런 상품이기도 한데 표준 약관이 바뀌기도 하고요. 또 관련해서 보험료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손해사정사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오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기존 약관하고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달라졌나요? 먼저 표준 약관이 새롭게 내년부터 나온다라는 점들을 볼 텐데 크게 세 가지가 앞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 이 장기 이식에 관련된 겁니다. 네. 현재 장기 이식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4,300건 정도의 이제 수술이 진행되는데 장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장기를 기증하게 되는 척추 수술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하나 그걸 받는 분야가 있고. 근데 그동안에는 과연 둘 중에서 어떤 사람의 실손 보험으로 이걸 처리해야 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네네. 물론 법상으로는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받는 수혜를 분이에요. 받는 분이 해야 예. 되는 게 맞는데 이걸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내년 표준 약관에는 그 점을 이제 앞으로는 장기를 수혜를 받는 이식 관련한 분의 이 실손 보험으로 한다라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표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뭐예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유증 하는데 이 여성형 유방증. 남성분들은 이렇게 가슴이 커지는 거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거든요. 네. 예. 여기에서도 조금 모호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여유증을 이제 이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방 흡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예. 빼야 되는데 현재 실손보험은 미용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대해서는 이거를 지원해 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 흡입술은 실은 이제 미용 미용 쪽으로 많이 예, 사용하고 있기 예. 때문에 그동안에는 아예 일괄적으로 이것을 처리를 안 해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표준 약관을 통해 가지고 이 남성의 유방 비대증, 여성형 여유증에 처리하는 부분에서 했던 지방 흡입술에 한해서는 특히 중증도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는 이 실손보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중증도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이게 이제 어려운 용어예요. 경증도, 중증도.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남성이 그 여성형 유방증이 어느 정도를 해야 우리가 네. 그것을 이제 질병이라고 할까? 네. 이건 뭐 키라든가요, 또 몸무게라든가에 따라 좀 다른데 중증도라고 할 경우에는 이 한 600에서 1000cc 정도일 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아마도 이제 병원에 가면은 뭐 경증, 중증, 아주 비대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것을 보고 중요한 것은 이제 관련해서는 이제 실손보험을 처리할 수가 있다라는 점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밖에 기존 약관과 달라진 점 세 번째는 뭔가요? 저도 관심이 많았던 부분인데요. 불면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이제 소위 말해서 수면 장애 중에서 비기질성 수면 장애도 이제는 실손보험을 처리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동안에 이제 수면 장애, 불면증에서도 신체, 몸이 나빠가지고 했던 부분은 실손보험으로 이제 처리가 가능했었는데 네. 이 비기질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수면 장애는 네. 애매하잖아요. 사실 원인이 뭔지 모르니까. 그렇죠. 예. 주관적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달라진 표준 약관에 의해서는 저 부분 역시도 이제 의사분들과 이런 처방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제 실손보험을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달라진 표준 약관 내용입니다. 네. 네. 보상이 이제 확대됐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세 가지의 이 변경 사항은 그렇죠. 이 확대 이외에도 좀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손해사정, 손해사정사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손해사정사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뭐 질병이라는 거 사고가 났을 네네네. 때 정확한 이제 손실이라든가 이런 보상액을 이제 파악을 해주는 분들입니다. 예. 근데 실손보험에 한해서는 이 손해사정사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가 직접 선임을 할 수 있다라든가 또 중립적인 보험 사정사를 손해사정사를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이 또 바뀌게 됩니다. 예, 근데 그럼 그동안에 문제가 발생했던 원인은 또 뭔가요? 그동안에 이게 비공식적이기는 한데 많은 고객들, 뭐 소비자 가입자분들이 얘기하는 게 손해사정사 분들이 보험회사 편을 든다. 명확한 질병이고 명확한 보험 처리가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손해사정분이 와서 오히려 느끼기에는 국민분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보험사 편을 든다라는 걸 많이 느끼지 않았었습니다. 예. 실제로 어떤 구조가 있냐면은 보험사가 자회사를 통해서 손해사정사 부분들을 키운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었거든요. 예. 근데 앞서도 말했지만 이제는 실손보험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소비자가 아예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손해사정사 분들의 어떤 객관적인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보조 장치를 두었다라고 해서 아마 이런 점들은 이제 내년부터는 굉장히 좀 유리하게 고객한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뭐 상당 부분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네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충분히 보장된다,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실손보험의 손해사정 부분들은 굉장히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혜택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보험료가 또 네.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결국 걱정이 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 이 점은 이제 핵심인 것이고 네. 아마 실손보험료 요금 인상된다라는 타이틀 헤드라인으로 정말 많은 이제 기사들이 나왔던 것도 이제 사실이기도 한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게 좀 분야별로 조금 이따 하나씩 들보겠지만은 오르는 분들도 있고 또 인하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냐면 원래대로 한다면 실손보험료는 크게 올라야 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문재인 케어라고 하죠.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비급여들을 급여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초음파를 이제 앞으로 급여 처리를 하게 해준다든가 또 하나가 상급 병실을 급 1, 2인실까지도 네. 급여화를 한다라든가 3인실이라든가요. 또 뭐 선택 진료를 폐지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다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많은 인상폭을 좀 줄였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이제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나는 어떻게 될 건가를 하나씩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가입한 시기가 다를 테니까 당연히 달라질 것 같은데.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따라서 다르다는 게 오늘의 핵심인데 네네. 실손보험을 가입한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언제 가입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혜택들이 달라요. 가령 2009년 이전, 뭐 2008년, 2007년에 가입한 분들은 굉장히 좀 좋은 혜택들이 많거든요. 자기 분담금도 적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가입 날짜에 따라서 보험료 인상도 굉장히 다를 텐데요. 먼저 말씀드릴 게 2009년 9월을 기점으로 해서 한 번 나누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2009월 이전 가입자 같은 경우에서는 앞으로 실손보험료가 내년에 한 8에서 12% 정도가 이제 오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09년 10월 이후부터 2017년 3월 사이 여기까지에는 이런저런 손해율 뭐 이런 걸 감안해서 한 6에서 12% 오릅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2017년 4월 이후에 실손에 가입한 분들은 오히려 한 6에서 최대 8%까지가 인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물론 가입자는 어디가 많겠습니까? 대부분 2009년, 10년, 11년에 많기 때문에 아마 기사는 전체적으로 실손보험료 올라요 하겠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오히려 실손보험료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함께 좀 염두에 두시면 그러니까 가입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굉장히 차이가 다릅니다. 있다. 언제 보험 가입했는지 라는 걸 거는 알 것 같습니다. 인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보험료가 새롭게 조정되는 만큼 개인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방법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리는 법, 실손보험 관리법이라는 타이틀로 크게 한 5가지 정도를 좀 빠르게 설명을 네.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단독 보장과 종합 보장. 이게 뭐냐면 실손보험도 종합형과 단독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든 것도 뭐냐면 실손 처리되는 실손보험에다가 몇 개 특약을 좀 붙였어요. 이런저런 추가해서. 같이 추가를 하게 되는. 근데 이게 좀 해보니까 큰 의미가 없는 게 암보험이 따로 있는데 제가 이제 실손에다가 또 암보험에 준하는 뭐 하나를 붙이게 되면 실은 보험료가 실손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당국은 단독 보장을 하는 아예 딱 실손만 되게 하는 네. 거를 이제 의무적으로 출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요즘에 이 실손을 새롭게 가입하는 이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독형으로 가입을 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고 네, 네. 실질적으로 이게 맞습니다. 이 실손은 단독으로 가게 하고 기타 좀 뭐 취약한 질병 부분은 예. 따로 해당 보험을 또 그렇죠. 드는 예.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단독과 종합에 대한 차이를 일단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장보험을 따로 들면 되니까. 그렇죠. 예. 예, 그 추가적으로 부분은, 필요한 것들은 예. 그 추가적으로 대신 들어라. 예, 실손은 네. 단독으로 들면서 보험료를 네. 떨어뜨리자. 낮춰라. 왜냐하면 또 실손을 보면 갱신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바뀌니까. 네. 예.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장 제외 항목을 알아두라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네. 보장이 우리가 실손이 세 번째까지 떨어졌네요. 함께 뭐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예, 예. 실손이 이제 비급여를 처리를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다 되는 줄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맞아. 성형 같은 경우는
하고서는 미용용이니까 청구하면 안 됩니다. 예. 특히 또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이제 간병비도 이거는 정말 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간병비는 왜 실손해서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또 건강 검진이라든가 네. 예방 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은 보장 제외 항목입니다. 그래서 실손에 가입하실 때는 저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잘 알고 있어야지 네. 다 되는 줄 알고 여기저기 썼다가 손해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비만 요즘에 관련해서 예. 치료도 많고 병원에 많이 다시는데 비만 관련 항목도 그렇죠. 안 되거든요. 예, 이것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알아두셔야 되고 아까 뜻했던 이 중복 보장이라는 거 네. 정말 많이 제가 설명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개념 파악이 좀 안 되세요. 이게 뭐냐면 실손이 이제 소위 말하는 비급여를 다 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 10개를 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병원비가 소위 말하는 1,000만 원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1,000만 원 받고 그러니까 여기서 1억이 되는 1,000만 줄 원 아시는 받고 거죠? 1억이 되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합쳐서 1,000만 원인 거죠? 예, 1,000만 원은 하나에서 합쳐가지고 예. 1,000만 원 하나이기 예. 때문에 네. 굳이 실손을 그렇죠. 10개, 20개 들어봤자 예. 이것은 현재 나온 치료비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네. 절대적으로 저 중복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개 드시면 안 되고요. 예. 일단 뭐 만나시면 다 해지를 하라고 하는데 저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개를 들었다 그러면은 1,000만 원 나왔으면은 하나 100씩 100만 나가죠. 예, 나오는 100씩 거예요. 되겠죠. 그럼요. 네, 그렇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 가보죠. 네, 네 번째도 보겠습니다. 공시를 꼼꼼하게 확인하라라는 건데 네. 공시가 뭐냐면 이제 보험은 꽤 오랜 기간이 되니까 내 그 보험이 혜택이 뭐였지? 라든가 또 이게 저축성 보험 든 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자율이 얼마였더라든가 까먹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지를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텐데요. 내가 이제 보험을 들었습니다. 이 보험 뭐 집에다 놔뒀는데 보험 증서도 다 뭐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약관도 모르겠다라고 할 때 이 상품이 네. 뭐지라는 것은요. 네.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험 상품 목록 보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들어가서 네. 그 이름을 딱 치게 되면 수년 전 거라도 다 그 해당 상품 뭘 보장하는지 구체적인 약관들이 다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험 뭐 많이 드신 분들 네. 국민들 많을 텐데 예. 그걸 네. 또 이용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럼 금리 변동형 보험을 가입한 경우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예. 금리 연동과 금리 변동 예. 둘 다 가능한데 이제 저축성 보험에서는 금리 연동형은 내 금리가 이게 몇 프로였지라는 거 역시도 네. 보험사에 들어가면 금리 연동형 보험 공시 이율이라는 게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체크하면 이게 뭐 연 2.5%구나 이런 것을 확인이 되고요. 방금 김현욱 앵커가 얘기했던 금리 변동이라는 네. 것은 쉽게 말하는 이제 변액보험. 변액보험. 예. 네. 예, 뭐 실적 이게 그러니까 원금 보장이 되지 않고 예.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역시도 변액 보험 수익률이라는 공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게 지금 투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은 내가 가입한 보험의 모든 것을 지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보험사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뭔가요? 마지막 내용, 보험 상품을 비교를 하라 꼼꼼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아직도 설계사분한테 설명을 많이 듣는데 자기가 한번 좀 파악해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다른 보험사에서는 다른 이 뭐 회사에서는 없을까라는 건데요. 그 보통- 역시도 비교해주는 당연히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25개 정도의 보험사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예. 보험 상품을 이제 다 보험을 해줘야 되는데 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서 다양하게 저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 아예 이제 보험 다모아라는 게 있어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제 보험 상품들 뭐 20개 이상 진짜 비슷한 상품 진짜 많습니다. 맞아요. 여기 하나하나의 차이점까지도 꼬박꼬박 이제 확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요. 뭐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을 비교할 때 네. 유의해야 할 부분, 요것만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보험료라는 게 우리가 지금 가입할 때는 좀 싸지만 이 실손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갱신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의 손해율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갱신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상승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파악을 해야 되고요. 과연 이게 언제까지 뭐 30년이건 50년이건 80세까지인지 그 어디까지 보장하는지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굉장히 디테일하게 숨겨 있습니다. 그 약간 밑에 네. 보시면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보통 이제 아는 분을 통해서 보험 가입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관은 보지도 않고 장롱 속에 넣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서명부터 하죠. 예. 잊어버리죠. 그러다 증권을 잃어버립니다. 잘 보시고 네. 그게 어느 정도 내가 보험료를 내야 되는 납입 기간인지
네. 또 보장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좀 이율은 또 얼마로 제시돼 있었는지 꼼꼼하게 좀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부담은 줄이고 혜택을 늘리는 실손 의료보험 관리법, 특히 이제 2019년부터 개정되는 부분도 여러분께 알려드렸으니까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네. 보는 이슈 전해주세요. 요즘에 우리나라 방위 산업의 위기라고 합니다. 이제 T-50이라고 해서 우리 자체적인 고등 훈련기도 만들었고요. 네. 헬기 수리온도 만들고 했었는데 미국 수출길도 막히고 이런저런 사고도 나고 이게 조금은 삐걱대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 방위 산업의 현황 어떤 내용인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추진했던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필리핀 수출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청와대가 자랑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에도 불구하고 가격에서 경쟁사에 밀린 겁니다. recommendation that the Black Hawk is the best option that they will buy. So we will be pursuing that. 카이는 지난 9월 18조 원 규모의 미 공군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에서도 가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세계 100대 방산업체에 포함된 카이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대우조선해양 4곳의 지난해 매출은 약 6조 2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3%나 줄었습니다. 특히 방산 수출을 견인해온 카이의 기업 순위는 세계 50위에서 98위로 48계단이나 추락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방산업의 이미지 개선과 자율적인 수출 가격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이 국내에 납품하는 것보다 더 낮은 전략적 가격으로 수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군 당국의 과도한 성능 요구 조건과 막대한 납품 지연 배상금 등 방산 기업을 옥죄는 규제도 함께 풀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이현수입니다. 생방송 김현웅의 굿모닝 12월 14일 금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더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춥다고 하니까 또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wing, swing, call out your baby. Swing, swing, come on and dance.